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3일 밤 8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이 자유한국당이 이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유승민이라는 희대의 배신자, 김정은과 싸우는 자당 대통령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서 좌익과 손잡아 놓고 일체의 반성도 없이 다시 탄핵을 덮고 다시 뭉치자 해서 몸집이 10배나 되는 자유한국당과 지금 통합 협상을 하고 있는 기괴한 이 현장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합세를 함으로써 우파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자기 부정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총선 투표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패배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패배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데서 출발하게 될 것인데,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이 그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 석자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당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전혀 인식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용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근사한 이름, 자유를 지키고 한국을 지키겠다는 이 좋은 이름을 또 없애버리겠답니다. 그러면서 통합신당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사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이 실정나는 국민들에게 통합신당이라는 일종의 신장개업 명칭을 내보이면서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 속은 바뀐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방향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승민과 통합 논의를 시작하면서, 야합이죠, 통합이 아니고, 한 발짝 잘못 들여놓았는데 드디어 당명을 바꾼다고 하니까 다른 한 발까지 같이 늪에 들여놓음으로써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이 총선 필패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이미 여론조사에서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한 조사인데, 이런 식으로 통합신당 만들어도, 이른바 통합신당을 만들어도 지지율이 시너지 효과는커녕 마이너스 효과로서 지지율이 현재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 떨어지느냐 하면은, 황교안 씨가 유승민과 통합 논의를 할 때부터 50대, 60대 경상도 유권자가 화가 나서 자유한국당 지지를 철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정당 지지도가 전주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2.2% 내려가지고 38.4%인데, 그러면 한국당은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당도 2.3% 내려버렸어요.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갤럽 조사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 2주 전에 비해서 민주당의 아주 폭락해가지고 34%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최저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떨어진 한 7% 되는 게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고 자유한국당도 떨어져 버려버렸어요. 즉, 이 결정적 호기를 황교안도 자유한국당도 놓치고 있다. 왜냐? 배신자 유승민과 손을 잡음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팔아넘기고 말았다. 그리하여 보수가 분열되고 있다. 지금 보수 분열자는 황교안 씨입니다.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10배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무엇이 아쉽다고 유승민을 끌어들여가지고 지지율을 높이려고 합니까?
그런 계산이 유승민 들어옴으로써 5% 올라가는 것보다 10%가 빠지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상이 안 되느냐 이거죠. 또 그런 계산 이전에 일륜으로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황교안 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도권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주도권을 왜 놓치느냐? 주체성이, 자주정신이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근성이 있으면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이렇게 대여섯석 정당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갑재 TV 회원의 근옥김이라는 분이 있는데 오늘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하면서 헌법 파괴, 국가 파괴, 이적 행위를 중단하라. 그러지 않으면 국민 저항 운동에 나서고 나도 동참하겠다 하는 취지의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이 동영상을 읽고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근옥 김 씨가 조갑재 TV 회원이 쓴 댓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님의 너무도 타당한 공개 질의에 브라보를 외치며 찬사를 보냅니다. 청와대 보좌관들은 즉각 문재인을 공개적으로 답변하도록 주선해야만 합니다. 이런 발언을 이제껏 한 번도 황교안의 입으로부터 듣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황교안 씨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울림이 없습니다. 논평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통합신당을 만든다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만큼 알려져 있는데 통합신당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유권자들이 다 알도록 하기 전에 투표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80일 정도 시간에 통합신당이라는 이름을 자유한국당만큼 많이 알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실패하면은 참 뭐 주고 뺨 맞는 격입니다. 유승민의 새로운 보수당보다 10배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자유한국당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념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한국당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이런 상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고 천운으로 총선에서 이겨본들 전국 주도권을 잡지 못합니다. 유승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명도 바꾸고 탄핵이라는 결정적 실수를 반성도 정리도 없이 덮고 넘어가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 탄핵은 당할 사람 당한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이명박 이 시대는 한국 역사에서 지워야 할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그리고 이들 주도 세력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됩니다. 탄핵을 듣는다는 말은 탄핵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 온 이 법치 파괴, 국가 파괴를 뒷받침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과오를 사과도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면서 문재인 정권 잘못한 걸 사과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을 적폐로 몰아가도록 프리핸드를 주는 게 바로 박근혜 탄핵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 하는 이런 자세에서 출발하는 자해 행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역자 유승민에게 투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정통 우파 세력이 이탈하여 우파는 분열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가 이낙연 전 총리의 3분의 1이고 정치의 뜻을 밝힌 적도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뒤지게 된 것은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신념화가 되어 있지 않아 큰 전략도 없고 정치적 상상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무원 냄새, 관료 냄새만 풍깁니다. 황 대표는 대소왕급에 대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급한지. 민심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있는 언론, 조선중앙동아일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조선중앙이 지난 박근혜 탄핵 때 뭘 했습니까? 좌파와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의 산을 쌓아 올려가지고 말하자면은 탄핵에 부역한 것 아닙니까? 이 탄핵을 따지면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그동안의 선동 보도도 들통이 나니까 황교안 들어 한다는 이야기가 탄핵을 듣고 넘어가자. 우리의 치부도 좀 덮자. 이런 심보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언론을 믿고 황교안 씨가 좌익부역자 유승민과 손을 잡았다면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민심은 언론과 달라요. 기자 말을 믿고 가다가는 민심과 너무나 거리를 두는 바람에 선거에서 아주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황교안 씨가 그래도 아직 살 길이 있다면 유승민과의 통합 논의를 취소하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억지 통합보다는 연대 방식이 더 낫고 후보 단일화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지금 이 통합해봤자 기껏해서 30%의 통합입니다. 30% 해도 됩니까? 중도와도 연대를 해야죠. 중도와. 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광화문 세력으로 대표되는 정통 우파 세력과 손잡아가지고 보수 30%나 되는 요것을 단단하게 한 다음에 중도와 전략적 연대를 하는 순서를 밟아야죠. 결국 결론적으로는 황교안 유승민 합작은 도로 탄핵당을 만드는 것이고 시너지 효과는커녕 마이너스 효과만 내고 우파를 분열시켜 총선 필패를 예약하는 자살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황교안 대표가 우파 분열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정치적 몰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뻔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황교안 씨의 그 모범생적인 깔끔한 그리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이 실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념 무장의 허술함에서 나옵니다.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이념 무장이 되어야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이념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부족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정치를 시작한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